문득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잠시 내려두고 전화를 받은 뒤 다시 찾으려니 어디에 두었는지 감이 오지 않아 거실과 부엌을 몇 번이나 오가며 허둥대는 순간도 있다. 통화를 끝낸 지 몇 분 되지 않았는데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흐릿해져 다시 통화 기록을 열어보는 경우도 있다. 많은 이들은 이런 경험을 두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의 전조 신호인지. 건망증은 기억이 뇌 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만 꺼내는 과정에서 잠시 기를 잃은 상태다. 작은 단서가 주어지면 금세 되살아난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바로 대답하지 못했더라도 김치찌개 냄새가 났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마저 김치찌개 먹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치매 전조 단계의 기억 저하는 다르다. 애초에 기억이 뇌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서를 줘도 떠올릴 수 없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고 방금 전 나눈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다시 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자. 70을 갓 넘긴 한 어머니에게 딸이 아침에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은 언제 온다고 했니? 라고 물었다. 딸은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같은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 반복되자 불안해졌다.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 단순 건망증과의 차이는 분명했다. 건망증은 단서를 통해 다시 떠올릴 수 있지만 치매는 애초에 파일 자체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어떤 단서로도 불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억력 저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다. 그 경고는 나이가 들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생활습관,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그 경고를 앞당기기도 한다. 매일 3번 마주하는 밥상에서의 선택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한국인의 밥상은 밥 한 공기를 중심으로 김치, 젓갈, 장아찌, 국과 찌개가 놓이는 경우가 많다.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모습이지만 동시에 뇌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숨어 있다. 흰쌀밥은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여기에 소금기가 강한 반찬이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 혈압이 높아진다. 혈당이 요동치고 혈압이 오래 높아지면 가장 섬세한 기관인 뇌혈관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특히 민감하다. 결국 밥과 짠 반찬의 반복은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집중, 판단과 감정까지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이 된다. 한 노인은 평생 밥심으로 살았다며 늘 밥상 위 젓갈과 장아찌를 찾았다. 국물은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해 항상 비웠다. 그러나 70을 넘기며 약속을 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일이 늘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와 고혈압이 함께 진단됐다. 의사는 짠 반찬과 흰쌀밥의 조합이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여 뇌혈관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식탁을 바꾸기 시작했다. 국물은 반만, 젓갈은 작은 접시에 한 숟가락, 장아찌는 물에 담가 간을 줄였고 밥은 잡곡을 섞었다. 몇 달 후 여전히 질문을 반복하긴 했지만 진행 속도는 확연히 늦춰졌다. 작은 변화가 기억을 붙잡아준 셈이다. 김치 백지에는 평균 83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2~3번만 덜어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이른다. 젓갈과 국물이 더해지면 단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을 넘기기 십상이다. 이렇게 쌓인 나트륨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에 가깝다. 밥과 짠 반찬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뇌를 공격하는 습관일 수 있다. 그렇다고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밥은 우리의 에너지다. 문제는 밥과 함께 오르는 짠맛이다. 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생각해야 한다.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헹궈 조금만, 젓갈은 작은 숟가락 하나, 장아찌는 물에 담가 간을 줄이고 참기름과 깨소금을 더해 향으로 즐긴다. 밥은 잡곡을 섞어 천천히 씹는다. 작은 변화지만 뇌혈관은 숨을 고르고 기억의 서랍은 단단해진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된다. 30분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해마는 활력을 얻는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기억 저장 능력을 강화한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가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고 보고됐다. 식탁은 대화의 장소이기도 하다. 혼자 먹는 밥은 빠르다. 빨리 먹으면 짠 반찬을 더 찾게 된다. 함께 먹는 밥은 느리다. 대화는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자극한다. 상대의 말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 다시 말하는 과정이 뇌를 단련한다.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묻는 습관을 들였다.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정리해 말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기억의 끈을 오래 붙잡는 훈련이 됐다.
식탁에서 나누는 말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된 셈이다. 기억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저녁 국을 반만 덜어내고 김치를 헹궈 조금만 짓고 찹국밥을 씹으며 천천히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내는 이미 안도하며 숨을 고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밥상을 바꾼다는 건 거창한 혁명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 하나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국을 끓일 때 간을 보며 소금을 조금 더 넣는 대신 멸치와 다시마, 양파, 태파를 넣어 국물의 깊이를 살리는 것. 김치를 먹을 때 찬물에 한번 헹궈내어 짠맛을 줄이고 젓갈은 작은 종지에 덜어놓아 한두 숟가락으로 끝내는 것. 장아찌는 물에 담가 간을 뺀 뒤 식초와 참기름을 살짝 더해 향으로 맛을 즐기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의 건강을 다지고 쌓이면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든다. 흰쌀밥만 먹던 습관에서 벗어나 현미, 보리, 귀리, 콩을 함께 섞으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늘어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 포만감이 오래가니 반찬을 덜 찾게 되고 짠 음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든다. 일본에서 수천 명의 노인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다. 찹국밥을 주 5회 이상 먹은 그룹은 흰쌀밥 위주의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 밥 한 그릇의 차이가 세월이 쌓이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국물을 수분 보충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나트륨 덩어리를 들이키는 셈이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따로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늘어난다. 장기적으로는 뇌세포가 손상되기도 한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다. 뇌를 지키는 생활은 식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의 리듬 속에도 답이 숨어 있다.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몸을 깨우는 일은 단순한 습관 같지만 뇌에는 강력한 자극이다. 햇빛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조절해 하루의 생체 시계를 정리한다. 규칙적인 생체 리듬은 기억이 저장되고 불러내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 햇살로 시작하는 하루가 저녁의 기억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운동은 또 다른 핵심이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도 뇌를 자극한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피를 뇌로 보낸다. 산소와 영양이 뇌세포에 토착하면 해마는 더 활발히 움직이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 단순히 근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하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사회적 교류다. 혼자 먹는 식사는 빨리 끝난다. 빨리 먹는 식사는 짠 반찬을 더 찾게 한다. 반대로 함께 먹는 식사는 대화와 웃음을 동반한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내 언어로 정리해.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뇌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런 과정이 뇌 훈련이 된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다. 식탁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가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던 한 할머니는 늘 아이에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었다.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정리해 말했다. 아이는 웃으며 맞아 그랬어. 라고 대답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 반복 과정이 뇌를 자극했다. 듣고 기억하고 말하는 것. 이 세 단계가 합쳐져 기억의 끈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겠다. 밤에는 숙면이 중요하다. 깊은 잠은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피로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 저장고가 흔들린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에 꼭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멀리 두고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차분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정리하며 숙면을 준비할 수 있다. 가족의 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치매는 개인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병이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해서 화를 내기보다 차분히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일정은 달력에 크게 써두고 약속은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환자와 가족 모두를 편안하게 만든다. 존엄을 지키는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 가족이 존중과 사랑을 보여줄 때 환자는 안정감을 얻고 병의 진행도 느려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길은 거대한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오늘 저녁 국물을 반만 덜고 젓갈을 작은 숟가락 하나로 줄이는 그 작은 행동이 출발점이다. 내일 아침 잡곡밥을 천천히 씹어 먹고 낮에 햇빛을 맞으며 30분 걷는 그 습관이 쌓여 미래를 지킨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 기억이 흐려진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를 시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은 크지만 그 안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하루를 살아가느냐이다. 식탁을 함께하는 가족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크다. 혼자 먹는 밥은 빨라지고 빨리 먹는 식사는 소금을 더 찾게 만든다. 반대로 함께하는 식사는 대화가 있어 속도가 느려지고 그 대화가 뇌를 자극하는 훈련이 된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말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기억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짧은 대화가 기억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기 때문이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남편은 밥상에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어느 날 마음을 바꿨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시 들어주자. 아내는 남편이 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그 이야기를 정리해 되돌려 주었다. 남편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반복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그 태도가 남편의 불안을 줄여주었고 두 사람의 식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기억은 약해졌지만 관계는 더 깊어졌다. 이처럼 존중은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여전히 사랑받아야 하고 여전히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 가족이 존중과 따뜻함으로 다가갈 때 환자는 안정감을 얻고 병의 진행조차 늦출 수 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건 약과 식사만이 아니라 태도와 분위기도 함께 작용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이 모여야 한다. 국물은 절반만, 짠 반찬은 종지에 덜어 조금만, 흰쌀밥 대신 잡곡밥, 식사 속도는 천천히, 물은 충분히, 대화는 자주. 단순한 6가지 원칙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는 점점 더 여유를 찾는다.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잡곡밥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었다. 하루 물 섭취량을 늘린 그룹은 인지 기능 점수가 더 높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대화를 자주 나눈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과학은 작은 습관이 가진 힘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 운동은 또 하나의 열쇠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이 단순한 활동들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린다.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해마가 활발히 움직인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기억은 더 단단히 붙잡힌다. 꾸준한 운동은 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된다. 휴식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낮 동안 쌓인 뇌의 피로와 노폐물은 깊은 잠을 통해 씻겨나간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으면 기억 저장 창고는 불안정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숙면 준비가 된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며 눈을 감는 것. 이 단순한 의식이 뇌를 편안히 만들어준다. 한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늘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탁을 바꿨다. 국을 밥만 먹도록 돕고 짠 반찬 대신 채소를 곁들였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며 투덜거렸지만 몇 달이 지나자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살아났다. 가족은 작은 변화를 함께 했을 뿐인데 삶은 크게 달라졌다. 기억을 지키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더 커진다. 치매는 단순히 의학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 식습관, 생활 리듬이 모두 얽혀있는 삶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도 일상에 숨어있다. 밥상에서의 한 숟가락 절제, 걷기와 대화, 물 한 컵, 숙면, 존중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기억을 붙잡는다. 기억이 약해진다고 해서 삶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뇌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웃음 속에, 손주의 노래 속에, 친구와 나누는 안부 속에, 내가 살아온 흔적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치매는 두려운 이름이지만 절망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늦출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국을 반만 덜어내고 김치를 헹궈 조금만 짓고 젓갈은 작은 숟가락 하나로 줄여보자. 내일 아침 잡곡밥을 씹으며 천천히 음식을 즐기고 낮에는 햇빛을 맞으며 30분 걸어보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가장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고 눈을 감아보자.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내는 단단해지고 기억은 오래 머무른다. 기억은 단지 정보를 담는 기능이 아니다. 나를 나답게 하고 가족을 이어주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 있다. 오늘의 한 끼, 한 걸음, 한 대화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충분하다.